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여자가 평생 기억하는 건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손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손길은 여자를 설레게 하지만 어떤 손길은 단숨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말도 잘하고 돈도 벌고 가족 위해 다 해왔는데 정작 아내와 손끝 하나 닿는 게 어색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 거리감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자 마음을 단숨에 여는 9군데 비밀 접촉 포인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전하고 다시 설렘을 살릴 수 있는 성숙한 남자만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단언합니다. 잘못 만지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이 닫힐 수 있지만 제대로 하면 여자는 당신을 일주일 내내 떠올릴 것입니다. 과연 어디를, 언제,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손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30년 넘게 본 현장의 이야기와 실전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 주제가 당신께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0번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 김혜진에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손길은 단순히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손길은 여자를 미소 짓게 만들고 두근거리게 하는데 다른 손길은 그녀를 움찔하게 하거나 멀어지게 만들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접촉이라고 하면 악수하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피부가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과 배려, 심지어 사랑까지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져 있죠. 사람의 피부가 부드럽고 다정하게 접촉되면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바로 이 호르몬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낮추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깊이 이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같은 접촉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만지면 상대방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신뢰를 느끼고 마음을 활짝 엽니다. 반면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너무 서투르거나 강하게 만지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셨을 겁니다.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평범하고 돈이 많지도 않은 남자분인데 아내가 불안할 때 가볍게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적절한 순간에 손을 살포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부드럽게 웃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타이밍,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담아 손끝에 전하는 기술. 그것이 진짜 접촉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큰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도대체 여자는 어디를 만질 때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낄까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만져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손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운이나 타고난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배울 수 있는 기술이고 연습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애 초기에 있었던 손끝의 떨림부터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졌던 그 거리를 느끼셨다면 접촉 또한 단계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처음엔 겨우 손끝에 스치는 가벼운 접촉밖에 허락되지 않지만 가까워질수록 어깨를 감싸거나 머리카락을 살포시 넘겨주는 스킨십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깊이 신뢰하게 되면 그 손끝 하나 쓰다듬는 그 순간에도 두 사람만의 긴 역사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결국 모든 접촉이 같지 않다는 것,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각 관계의 단계마다 허용되는 신체의 부위가 다르고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관찰할 수 있어야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접촉은 결코 기계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말없이 전하는 메시지이고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손길은 상대방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 자신도 더 연결감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어떻게 접촉에 반응하는지, 또 관계의 각 단계마다 얼마나 섬세함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자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설레며 마음을 열게 되는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촉은 단순히 악수, 어깨에 손 올리기, 가볍게 껴안기 같은 행동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 배려,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접촉될 때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이어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 같은 접촉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지면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신뢰를 느끼며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타이밍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거칠거나 어설프게 만지면 오히려 상대방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난 서울의 66세 김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원장님, 난 아내를 위해 다 해주는데 어쩐지 자꾸 거리감이 느껴져요. 괜히 만졌다가 싫어할까봐 겁나네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섬세한 신호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자 마음을 열 수 있는 9군데 비밀 접촉 포인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여자를 향한 첫 번째 다리이자 가장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부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여러분은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아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 혹은 고마워.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확 따뜻하게 만듭니다. 손은 사회적으로 악수, 손잡기처럼 누구에게나 쉽게 닿지만 어깨는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성적이지도 않아서 한국 문화처럼 섬세함을 중요시하는 곳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절대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를 너무 세게 두드리거나 손을 오래 올려놓으면 오히려 어색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몸을 살짝 내 쪽으로 기울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는 당신을 받아들인다 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을 뒤로 빼거나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한다면 조금 물러서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어깨는 작지만 강력한 다리입니다. 차가웠던 공기를 따뜻하게 바꾸고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이 이어주는 다리. 때론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잊힌 설렘을 다시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여자가 부드러움과 소중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또 다른 부위,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혹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해두시면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단순히 몇 가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마음속 깊은 세계를 살포시 두드리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머리카락엔 아주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소파에 앉아 아이들 이야기를 하거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살짝 눈가가 젖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손길 자체가 이미 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에 서로 충분히 신뢰가 쌓이지 않은 관계에서 섣불리 만지면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경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몸을 살짝 내 쪽으로 기대거나 스스럼 없이 가까이 다가오거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는 듯한 행동이 있다면 그건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 는 신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이 하나의 대화가 되고 깊은 정서를 전하는 손끝의 언어가 됩니다. 머리카락을 올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순간에 만진다면
여자는 단순히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서로의 마음이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작은 손길 하나가 수백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곳이라면 아무도 잘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귓불입니다. 귓불은 부부 사이에서 자주 잊히는 부위지만 사실 엄청나게 민감한 곳입니다. 생리학적으로 귓불에는 수많은 작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 가벼운 손끝의 스침이나 부드러운 속삭임만으로도 몸 전체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만 하면 부부 사이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놀랍도록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색이나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과 상황입니다. 한국처럼 조심스러움이 중요한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이 거실에서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그 한가로운 순간, 살짝 몸을 기울여 귓가에 "오늘 고마웠어" 하고 속삭이며 무심히 손끝으로 귓불을 스치는 겁니다. 그것 하나로도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깊이 느끼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왼쪽 심장이 감정을 주관한다고 믿어서 왼쪽 얼굴을 만질 때 더 친밀하게 느낀다는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실제로 왼쪽 귓불을 살짝 만지면 상대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건 두 사람이 충분히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였을 때에만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귓불을 만지는 건 아무리 살짝이라도 상대에게 큰 당황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살피는 섬세함입니다. 상대가 조금만 더 다가올 때, 그때야 비로소 귓불에 닿는 손끝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드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다시 뜨겁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스킨십은 무조건 자극적이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언제나 그런 곳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때론 여자의 등을 살포시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말로 다 하지 못할 위로와 안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아무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내의 등은 가벼운 손길 하나로도 어떤 말보다 더 큰 안정감과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든 얼굴로 집에 돌아와 어깨가 살짝 구부정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굳이 "왜 힘들어?" 하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살포시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손바닥으로 몇 번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 그 작은 손길 하나만으로도 아내는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내 피곤함을 알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늘 내 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특히 등 위쪽은 우리 몸에서 감정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여자가 이 부위를 부드럽게 터치받으면 마치 보이지 않는 팔로 따뜻하게 안겨있는 듯한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감과 배려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등은 안전한 영역이 맞지만 손이 잘못 흘러 허리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아직 충분히 친밀하지 않은 순간이라면 여자분은 깜짝 놀라거나 조금 거리를 두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간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등을 뒤에서 갑자기 만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여러분이 다가오는 걸 못 보면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게 됩니다. 대신 옆에서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여러분의 존재를 먼저 느낄 수 있게 한 뒤에 손을 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 섬세함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등을 만지는 것은 단순히 손의 행동이 아니라 "나는 네 곁에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내가 지쳐 보이는 날 등을 살포시 쓰다듬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어색하신가요? 여러분, 등을 살포시 쓰다듬는 그런 다정한 손길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미묘하고도 섬세한 영역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은 바로 허벅지, 즉
다리입니다. 허벅지는 여자분들이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고 서로 신뢰가 쌓였을 때만 허락하는 영역입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곳이죠. 제가 예전에 잘 알고 지내던 60대 후반의 이준호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늘 점잖고 품이 있는 분이셨는데 아내분과 무려 35년 넘게 함께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끼리 소규모 모임이 있었는데 준호 선생님이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날은 부산의 가을비가 살짝 내리던 날이었답니다. 두 분이 창가에 나란히 앉아 비가 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는데요. 아내분, 수진 씨가 손자를 돌보느라 한 주 내내 지쳐 있었고 식사 후에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하셨어요. 준호 선생님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짝 몸을 기울여서 아내의 허벅지 위쪽에 손등으로 살짝 손을 얹었을 뿐이었답니다. 나는 여기 있어. 언제든 기대도 돼. 준호 선생님이 그 순간 전하고 싶었던 건 단지 그 말 한마디였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듯한 손길이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게 말로 다 못할 위로였던 겁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대로 몇 분을 앉아 계셨대요. 두 분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준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이 결국 우리 부부 사이를 다시 단단히 이어주더라고. 비싼 여행도 값비싼 선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때 올바른 손길 하나가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함께 걸어온 세월을 다시 이어주었던 거죠. 여러분, 허벅지를 만진다고 하면 흔히 자극적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허벅지를 만진다는 건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나는 네 곁에 있어. 라는 가장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허벅지를 만질 때는 절대 손바닥 전체로 세게 누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손길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마치 소유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나 손가락의 바깥면으로 살짝 스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은 내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허벅지라는 부위는 오해가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심히 손이 닿으면 여자분은 갑자기 긴장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감정의 신호를 읽어내는 눈치입니다. 만약 상대가 스스로 다가와 옆에 바짝 앉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정히 손을 얹어 온다면 그때가 바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몸을 조금 굳히거나 거리를 두는 기색이 보인다면 그 순간은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느림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허벅지를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만질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손길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섬세한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내분이 오늘 조금 지쳐 보이신다면 옆에서 가만히 다리를 쓰다듬어 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어색하신가요? 혹시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 김혜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스킨십은 해도 발은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발은 사랑과 배려의 가장 깊은 표현 중 하나라는 걸 아시나요? 광주에 사시는 70대 부부, 민준 씨와 서연 씨 부부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두 분은 크고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제가 늘 존경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서연 씨가 장을 보고 오시는데 발이 다 젖어 있더래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준 씨가 별말 없이 따뜻한 수건을 가져오시더니 발 좀 이리 줘, 내가 닦아줄게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서연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하셨대요. 하지만 민준 씨는 말없이 부드럽게 발을 감싸고 물기를 닦아주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발바닥을 눌러주셨는데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고 하셨어요. 서연 씨 눈가엔 살짝 눈물이 맺혔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발 마사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찰력이고 섬세함이고 마음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의 발을 만질 때 그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수고를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쉴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그런 게 쑥스럽다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서 살짝만 만져도 온몸이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풀립니다. 그래서 값비싼 선물도 화려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발을 정성껏 마사지만 해줘도 부부의 관계는 새롭게 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내분의 발을 마사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다시 뜨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몸과 마음이 지친 후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을 깨우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입니다. 목은 말과 마음 사이, 얼굴과 감정 사이를 잇는 다리이자 여자가 쉽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활짝 열 수도 있는 가장 섬세한 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목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시지만 제때 올바르게 스치는 목의 손길은 여자의 마음을 아주 깊고 특별한 방식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손이나 어깨처럼 사회적으로 흔히 허용되는 스킨십이 아니기에 목은 훨씬 더 민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타이밍과 상황만 갖춰진다면 마치 속삭이듯 전해지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다가와 목걸이 고리를 채워주거나 옷깃을 살포시 정리해 줄 때 남편이 그 순간 부드럽게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거나 손가락 끝으로 목 옆을 살짝 어루만지는 것. 그건 단순한 손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신뢰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목은 반드시 관찰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상대가 시선을 피하거나 몸을 뒤로 빼거나 조금 굳어져 있다면 그 순간은 손길을 멈출 때입니다. 신뢰나 눈빛, 교감 없이 목을 만지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당황스러움이나 불편함을 주기 쉽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손을 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느냐입니다. 마음의 따뜻함과 섬세함이 있다면 목이라는 작은 구역도 두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때론 아무 말 없이 목을 살포시 스치는 손길 하나가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목이라는 곳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셨나요? 아니면 아직 어색하신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는 흔히 천천히 춤출 때 혹은 뒤에서 가볍게 안아줄 때 자연스럽게 닿게 되는 부위입니다. 특히 왼쪽 허리는 심장에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안아주면서 자연스레 손이 허리로 향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허리는 신체의 중심부로서 몸의 선이 가장 가늘어지는 부분이기에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상대에게 나는 너를 품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허리는 굉장히 친밀감이 확립된 관계에서만 허락되는 영역입니다. 허리를 만진다는 건 상대가 나에게 자신의 중심을 허락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허리를 만지고 싶다면 먼저 여자분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주방에서 함께 요리할 때일 수도 있고 거실에서 둘이 웃으며 이야기 나눌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가볍게 뒤에서 안아주면서 허리를 살짝 감싸주는 손길은 여자에게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깊은 감정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손에 얼마나 힘을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그리고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며 만지느냐입니다. 절대 허리를 세게 잡아당기거나 꽉 쥐듯이 움켜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손길은 여자에게 이 사람이 나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은 따뜻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숨 막히지 않을 만큼 가벼워야 합니다. 허리 한 번을 살포시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심장 떨림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손길들이 결국 완성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손은 단순히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은 말보다 깊은 신호를 주고받는 우리 마음의 연장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 아직도 네가 아름답다고 느껴. 우린 평생을 함께 했지만 난 여전히 너를 안고 싶어. 그리고 결국 모든 거리가 사라졌을 때 두 손만으로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손 한 번 잡는 것만으로도 여자의 마음속에 평생 각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흔히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토닥이는 스킨십은 쉽게 하면서도 손을 잡는 건 오히려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손은 가장 부드럽고 섬세하게 애정을 전할 수 있는 접점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히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난 네 옆에 있어. 넌 안심해도 돼. 라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전 외곽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이재현 어르신 부부를 잘 압니다. 재현 어르신은 마르고 과묵한 분이셨지만 누구보다 아내분을 따뜻하게 챙기는 분이셨죠. 한 번은 제가 어르신 댁 근처를 찾았다가 두 분이 텃밭 주변을 산책하시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오후였고 국화꽃이 막 피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두 분은 배추 심은 이야기며 며칠 전 고장난 세탁기 얘기를 하며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돌이 깔린 길이 조금 미끄러웠던 순간 재현 어르신이 말없이 아내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은주 여사님은 잠깐 머뭇거리셨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재현 어르신의 손은 살짝 핏줄이 돋아 있었고 은주 여사님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조금 거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두 분 모두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두 분이 집 앞에 앉아 계실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자주 손을 잡으세요? 그때 재현 어르신은 살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땐 손을 잡으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손을 잡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그게 참 고맙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옆에 있다는, 여전히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손을 잡는 것이 설레는 약속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을 잡는 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확인서가 됩니다. 크게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게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적절하고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손길 하나가 오랜 침묵마저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내분과 함께 계신다면 아무 이유 없이 손 한번 살포시 잡아보시겠습니까? 그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침묵을 녹여줄 작은 기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손은 추억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손끝이 닿을 때 심장이 뛰던 기억들, 세월이 흘렀어도 손을 잡는 순간 그 설렘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손을 잡을 때 상대방의 천이 여러분의 심장까지 전달되는 그 따뜻함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9군데의 터치 포인트를 다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손을 대야 하느냐는 것.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아직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터치의 황금 법칙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을 알고 아무리 이론을 이해해도 이 기본적인 법칙들을 모른다면 단 한 번의 서투른 손길이 지금까지 쌓아온 친밀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입보다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분이나 파트너분이 이미 수많은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녀가 살짝 몸을 여러분 쪽으로 기울이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어깨가 편안히 내려가 있다면 그건 조금 더 다가와도 좋아 라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몸을 뒤로 빼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녀의 몸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억지로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이 스킨십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 혹은 공공장소에서는 손길이 훨씬 더 조심스럽고 섬세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짧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주목받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스킨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집처럼 둘만의 공간이거나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진 자리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스킨십을 시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귀 기울여 듣고 몸짓을 살피는 섬세함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은 많이 만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만지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인내, 그리고 연결입니다. 겸손이란 내 마음만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까워지고 싶어도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멈춰서서 상대가 편안해질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내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스킨십을 잊고 지낸 분일수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이란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손끝 하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한 번의 손길에도 나는 여전히 네 옆에 있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소중히 생각해. 라는 따뜻하고 다하고 깊은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몸짓을 잘 관찰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겸손하고 인내하며 진심으로 연결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 손길 하나가 어색함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지만 그저 몸을 만지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때로는 바쁘고 지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를 만져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이 더 안전하고 소중함을 느끼며 깊이 연결될 수 있는 9군데의 특별한 터치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깨 머리카락, 귓불, 등, 허벅지, 팔, 목, 허리, 손. 그리고 각 부위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와 따뜻함,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의 몸짓을 살피고 올바른 타이밍과 공간을 선택하며 겸손, 인내, 연결이라는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담긴 손길은 아주 작은 스침 하나로도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실제로 써보는 것입니다.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아내분을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짓고 있나요? 혹은 조금 더 가까이 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TV를 보면서 가볍게 어깨를 톡 두드리거나 살포시 손을 잡아보세요. 만약 아직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친구나 지인에게 인사할 때 가볍게 어깨를 건드려 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살짝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몸으로 전하는 따뜻함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손길이 더 큰 의미와 위로를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추억이나 한때는 자주 했는데 지금은 잊고 살았던 습관 혹은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터치받는 곳 혹은 가장 애정 어린 손길을 전하고 싶은 부위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또 다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말뿐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도 서로 연결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